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뭔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연매출 29조 2953억원, 영업이익 5조 3736억원, 당기순이익은 3조 7492억원, 시가총액 321조 수준, 1998년 비디오, DVD 대여 사업을 시작으로 TV 드라마, 영화와 킹덤, 스위트홈, 인간수업, TP, 그리고 우리의 갓징어 게임까지 영화 드라마의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글로벌 OTT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우선 최근 넷플릭스의 사견의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연매출은 13조 7030억원에서 2018년 매출 18조 5천억원으로 35% 상승, 2019년에는 23조 6천억원으로 28% 상승, 그리고 2020년의 매출은 29조 수준으로 대망의 30조 수준을 바라보며 매출이 4년 만에 2배를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1조에서 2020년엔 5조로 단숨에 5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4년 말에 매출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5배 이상 성장한 기염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 주당 613달러로 에베레스트급 경사를 보여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300조를 넘어서며 비디오 가게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클래스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죠.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최종적으로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콘텐츠 제작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를 단행하는데요. 2014년 약 3조, 2018년 14조, 2020년 20조 등의 한 해 매출의 70%에 달하는 조단위 예산을 투자하며 미친듯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와 제작비만 얼핏 봐도 브라이어트 1080억, 트리플 프론티어 1380억, 식스 언더그라운드 1800억, 아이리시맨 1900억, 레드노티스 2400억, 그레이맨 2400억 등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스케일을 인터넷으로 보는 스트리밍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 감탄이 나오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완성도도 역시 꽤나 훌륭해서 넷플릭스의 구독경제 원천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2018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전체 8% 수준이지만 구독자들이 시청하는 시간의 37%를 차지할 정도이기도 하죠. 여기서 오징어 게임 역시 이런 넷플릭스의 콘텐츠 성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도 5억 달러, 약 5,4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전세계 넷플릭스 서비스 83개국 중에 82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해내는 기염을 토해낸 것이죠. 다시 한번 세계에 넷플릭스 이퀄 콘텐츠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00억 원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400억 원짜리 영화보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것을 보면 정말 가성비가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신이 난 넷플릭스 창업자이자 CEO 리드 헤이스팅스 아저씨도 어우 역시 한국이야, 가성비 민족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신나게 직접 저렇게 오징어 게임 참가 옷을 입고 짤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여튼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의 넷플릭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요즘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최고이고 그를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역시 잘 뽑아주고 있고 주가 역시 그에 화답해주듯 쫙쫙 오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넷플릭스 주식 그냥 사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고민해볼 것은 분명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앞으로 마주할 상황이 마냥 우리가 기대한 핑크빛 전망만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3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넷플릭스의 누적 가입자 수 추이인데요. 2017년 3분기쯤에 가입자 수가 전세계 1억 명을 돌파를 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폭증하면서 2021년 가입자 수 2억 명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 2021년이 접어들면서 신규 가입자의 증세가 좀 더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CNBC가 공개한 최근 4개년 동안 분기별 넷플릭스 가입자별 추이인데요. 2017년부터 이어진 신규 가입자 수가 2021년 2분기 역대 최저인 15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2020년 1분기 1,500만 명, 2분기에 1,000만 명이 가입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넷플릭스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분기에만 44만 구독 취소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의 고점을 찍고 있는 넷플릭스의 실적과는 별개로 넷플릭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OTT 산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OTT의 산업 구조는 대부분의 수익이 가입자의 유료 구독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확보를 통한 이익 체력 확보를 선행한 후에 컨텐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소수의 상위 플랫폼이 시장 성장의 과실을 점유하는 사업 구조이죠.
그리고 OTT는 한 가지 서비스를 구독했다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가입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이탈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해 컨텐츠 투자를 통해서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OTT 산업은 시장의 선두권을 꿰차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2020년 컨텐츠 제작에만 투자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아마존은 8조, 애플TV는 7조, 홀루는 4조, 디즈니는 나름 소소하게 2조 등 OTT 업계에서 2020년에 쏟아부은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46조를 쏟아붓고 있어요. 즉, OT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주어진 시장 파이 안에서 점유율 상승을 꿰차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의 부진은 이렇게 신흥 OTT 기업들의 강림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현재 이 신흥 OTT 기업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요. 현재 넷플릭스의 월이 이용자 수 MAU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경쟁사인데요. 최근에 OTT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디즈니, HBO와 같이 컨텐츠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료 회원수를 1억 1600만 명, 서비스를 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가입자 수 1억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1997년 창업한 넷플릭스가 유료 회원 1억 명을 달성한 연도가 2017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이죠. 물론 디즈니가 이렇게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컨텐츠 라인업입니다. 디즈니는 이미 미키마우스, 라이온킹, 겨울왕국, 모아나부터 아이언맨,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리즈물 8,000회 컨텐츠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블, 픽사, 루카스필름 등의 초대형 스튜디오 역시 보유를 하고 있죠. 즉, 디즈니는 이미 컨텐츠에 큰 투자가 필요한 넷플릭스와는 달리 이미 팬층이 두터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본다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기업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디즈니 같은 컨텐츠 회사의 스트리밍망 서비스를 갖추는 것의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교 우위는 컨텐츠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나 시장 장악 속도면으로나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컨텐츠 회사 포트폴리오를 스트리밍 회사가 따라잡을 순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각 OTT 제작 부문에서 넷플릭스가 160억 달러씩 돈을 쏟아부어도 디즈니는 그냥 소소하게 17억 달러만 부어도 2년 만에 1억 가입자를 달성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미래였던 것입니다. 즉,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 이후 넷플릭스의 MAU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컨텐츠 기업을 표방하는 넷플릭스가 컨텐츠 싸움 하나만 놓고 디즈니랑 맞짱을 뜬다면 과연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증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넷플릭스 MAU와 디즈니 플러스의 초고속 성장인 것이고요. 자, 하지만 이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일반인적인 시각으로는 경쟁자도 늘어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OTT 시장도 한풀 꺾이길 마련인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사실 주주들로부터 넷플릭스가 저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묘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디즈니와 계급장을 다 떼고 컨텐츠와 상관없이 넷플릭스가 한번 디즈니를 잡아볼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분야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넷플릭스가 게임, 메타버스라니까 많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디즈니, 아마존이 아니다, 포트나이트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예전에 한번 메타버스를 주제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트나이트는 같이 게임을 시작한 플레이어들과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공격하는 일종의 배틀 로얄의 장르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임과 동시에 일종의 축제와 가상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의 공간 역시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경쟁자를 다름 아닌 게임을 지목한 것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는 미국 게임사 나이트스쿨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게임 기업 일렉트로닉 아츠와 페이스북을 거친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죠.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란 컨텐츠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신흥 OTT 기업들과 경쟁해서 비교 우위를 취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 중인 페이스북 출신 마이크 버듀를 영입, 나이트스쿨 게임 기업 인수를 통해서 게임, 메타버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30년 예상된 시장 규모만 2,0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인 OTT와는 달리 성장 궤도에 놓여있는 시장인과 동시에 신흥 OTT 기업인 디즈니, HBO와 같은 기업들 모두 기존의 영화,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의 강점이 있지만 게임은 아직까지는 출발선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야입니다. 즉, 미래시대 즐길 거리가 앞으로는 단순히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가상세계, VR, AR,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들을 본격적으로 대결하겠다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이미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다크크리스탈 저항의 시대 등 몇 가지 타이틀로 PC 콘솔 게임을 출시했을 정도로 게임의 흥행지표가 되는 슈퍼 IP를 다소 보유를 했고 전세계 2억 명이 넘는 막대한 구독자를 부여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게임 분야에 있어선 넷플릭스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이 다소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치더라도 이 같은 게임 산업의 진출은 OTT 기업들과 경쟁 속에서도 구독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락인 효과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즉 현재 넷플릭스가 꿈꾸는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의 컨텐츠는 단순히 영화, 드라마 등의 오리지널 컨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역시 새로운 수요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 강성인 신흥 경쟁사보다 한 발도 앞서 게임 시장을 통해 지금의 OTT 시장의 선두권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게임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구글, 아마존이 구독게임 모델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고 지금도 매출의 70% 이상을 컨텐츠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넷플릭스에게 게임 개발을 위해 인력, 비용 등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남아있는가가 의문이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OTT 업계에서 강력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이익체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면 단순한 영화, 드라마에서 치고 오는 정통 엔터테인먼트 공세 속에서도 자기들만의 분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신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